같은 밥을 먹는데 누구는 당뇨약을 끊고 누구는 약을 더 늘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35년간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먹는 순서가 혈당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채소부터 먹으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순서 하나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약 없이도 혈당을 낮추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잘 안 알려주는 식사 순서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으로 수백 명의 환자가 당뇨약을 줄였고 혈압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재현 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누구는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고 누구는 120에서 안정됩니다. 같은 반찬을 먹어도 누구는 약을 늘려야 하고 누구는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식사 순서만 바꾸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환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35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사 순서 하나로 혈당, 혈압, 체중을 동시에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돈도 안 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법입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의 김모 씨가 계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매일 현미밥과 나물 반찬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도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식후 2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반면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 모 씨는 똑같은 식단을 드셨습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생선 조금,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뇨약을 끊으셨습니다. 혈당이 12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두 분의 식단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먹는 음식은 똑같았습니다. 양도 비슷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먹는 순서였습니다. 김모 씨는 밥부터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식사 방식입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 뜨고 반찬을 조금 먹고 다시 밥을 먹습니다. 밥이 먼저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모 씨는 채소부터 먹었습니다. 먼저 나물 반찬을 다 먹고 국을 마시고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었습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혈당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의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전분을 분해합니다. 위장으로 내려가면 더 분해됩니다.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빠르게 일어나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채소를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벽을 코팅합니다. 일종의 보호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 후에 밥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섬유질 장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밥을 먼저 먹은 그룹과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식후 혈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밥을 먼저 먹은 그룹은 평균 혈당이 상당히 높았고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약 한 알의 효과보다 큽니다. 식사 순서 하나가 당뇨약보다 강력한 겁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15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고프면 바로 밥부터 먹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식사 15분 전에 먼저 채소나 곡물을 섭취하세요. 왜 15분 전일까요? 섬유질이 위벽에 코팅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먹으면 섬유질이 위장으로 내려갑니다. 위벽에 달라붙어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완성되려면 최소 10분에서 15분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어떤 채소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생채소입니다. 상추, 양배추, 오이, 당근 같은 것들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샐러드 한 접시를 식사 전에 먹으면 완벽합니다. 익힌 채소도 괜찮습니다. 나물, 숙채, 찐 채소 등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기름에 볶은 건 피하세요. 기름이 섬유질을 코팅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미역국이나 된장국도 좋습니다. 국물의 수분이 위를 채우고 미역이나 채소가 섬유질 역할을 합니다. 국을 먼저 한 그릇 마시고 식사를 시작하면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식단을 먹는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밥부터 먹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채소를 15분 전에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밥부터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높았던 반면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장기 효과입니다. 하루 3끼 중 한 끼만 이렇게 바꿔도 효과가 있습니다. 석 달 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췌장이 덜 혹사당하니까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혈당이 140 정도였습니다. 식사 전 샐러드를 먹게 했습니다. 석 달 후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약 없이 정상 혈당을 되찾으셨습니다. 채소를 먹었다면 다음은 단백질 차례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으세요.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소화가 느립니다. 탄수화물은 빨리 소화되지만 단백질은 시간이 걸립니다.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깁니다. 이게 바로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이 위에 머물러 있으면 탄수화물 소화가 지연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줍니다. 포만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배부른 느낌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과식을 안 하면 당연히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식사 방식을 보면 밥과 반찬을 번갈아 먹습니다. 밥 한 숟갈, 반찬 한 젓가락, 또 밥 한 숟갈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밥이 계속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반찬을 먼저 다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세요. 특히 단백질 반찬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생선구이가 있으면 생선을 먼저 다 먹으세요. 달걀찜이 있으면 달걀찜을 먼저 먹으세요. 두부조림이 있으면 두부를 먼저 먹으세요. 그 다음에 밥을 먹으세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고 10분 후에 탄수화물을 먹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은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가셨습니다.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게 했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말입니다. 채소를 먹고 단백질을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양을 줄이세요. 평소 먹던 밥의 70%만 먹으세요. 왜 70%일까요?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위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 포만감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밥을 평소만큼 먹으면 과식입니다. 70%만 먹어도 충분히 배부릅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됩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밥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듭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빨리 먹습니다. 급하게 몇 번 씹고 삼킵니다. 이러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상승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옵니다. 침 속의 효소가 전분을 미리 분해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포만중추가 자극됩니다. 포만중추는 뇌에서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부위입니다. 이게 작동하려면 최소 15분에서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중추가 작동하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먹으면 적당량을 먹고도 배부름을 느낍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10분 이내로 빨리 먹은 그룹과 20분 이상 천천히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천천히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 먹는 속도만 다른데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셋째, 밥을 먹는 동안 물을 마시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밥 먹으면서 물을 마십니다. 밥이 목에 걸려서 물로 넘깁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물이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밥을 잘 씹어서 침과 섞어 삼키세요. 물은 식사 후에 마시세요. 제 환자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5분 만에 한 끼를 해치우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을 넘었습니다. 천천히 먹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한 입에 20번 씹기, 식사 시간 20분 지키기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2달 후 식후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났다고 바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식후 15분이 혈당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식사 직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합니다.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좋지 않습니다.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소화를 돕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희석됩니다. 혈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또한 수분이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산책이 중요할까요? 걷기 운동은 근육을 사용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혈액 속의 당이 근육으로 이동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빨리 떨어집니다. 또한 산책은 인슐린 작용을 강화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더 잘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 산책을 한 그룹은 인슐린 작용이 크게 강해졌습니다. 셋째, 절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설탕이나 시럽을 넣은 커피는 최악입니다. 과일 주스도 안 됩니다.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탄산수도 피하세요. 탄산이 위를 팽창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바로 눕지도 마세요. 누우면 위산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30분은 앉아 있거나 걸으세요. 제 환자 중에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셨습니다. 식후 15분 산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식후 혈당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책만 추가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변합니다. 첫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이 덜 손상됩니다.
혈관 내벽의 염증이 줄어듭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내려갑니다. 제 환자들 중 식사 순서를 바꾼 후 혈압약을 줄인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체중이 줍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가 줍니다. 채소와 단백질로 배를 채우니까 밥이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니까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생겨서 적당량을 먹고 멈춥니다. 셋째, 중성지방이 낮아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지방 축적이 줄어듭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줍니다. 배가 들어가고 허리둘레가 줄어듭니다. 넷째, 소화가 잘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돕습니다. 변비가 해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줍니다. 일본 교토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꾼 그룹을 3개월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과 체중, 중성지방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없이도 가능한 가장 단순한 생활의학입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약을 3가지나 드셨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은 정상, 혈압은 안정,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2가지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체중도 8kg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사 순서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50-15 법칙입니다. 5분 전, 10분 후, 15분 뒤를 기억하세요. 첫째, 5분 전입니다. 식사 5분 전에 채소나 국물을 먼저 드세요. 샐러드 한 접시 또는 미역국 한 그릇을 먼저 먹습니다. 섬유질이 이벽을 코팅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급하면 최소 3분 전에라도 드세요. 둘째, 10분 후입니다. 채소를 먹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단백질이 위에 머물면서 포만감을 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15분 뒤입니다. 단백질을 먹고 다시 조금 기다렸다가 밥을 드세요. 이때쯤이면 배가 어느 정도 찬 상태입니다. 밥은 평소에 70%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전체 식사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하루 3끼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 바꿔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저녁이 혈당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에 혈당이 올라가면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저녁 식사만 순서를 바꿔도 아침 공복 혈당이 낮아집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을 관찰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도 개선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0.5에서 1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됐습니다. 50-15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천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놀라워하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120까지 내려갔습니다.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당뇨에서 해방되신 겁니다.
50-15 법칙을 기억하세요. 5분 전 채소, 10분 후 단백질, 15분 뒤 밥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이 달라집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말고 식후 15분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당뇨약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약보다 강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내일 점심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천천히 드세요. 밥 한 숟갈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혈관이 달라질 겁니다. 2주 후면 혈당이 떨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석 달 후면 약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로 식사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혈당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